안녕하십니까. 저는 토부 구문정독학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고3 수능반 오리엔테이션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이제 원래 이제 다 오셔서 함께 이제 얘기해 보시고 해야 되는데, 어머니도 바쁘시고, 저도 지금 수업 때문에 계속 좀 바쁘고, 아이들도 또 올 시간도 없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대체하게 되었던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고3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이제 12년 공부, 초일 때부터 지금까지 12년 공부의 종지부를 찍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 시험이 뭐 쉬워서도 안 될 것이며 어려워서는 안 되지만 그 적정 수준에 나와야 되겠죠. 원래는 적정 수준에 나왔다고 하는데 작년은 좀 어려웠었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적정 수준의 수능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수업을 해야 할지, 그리고 다양한 그 수업의 내용들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또 어떤 부분으로 고3이 이루어지는지,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조금 많이 다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동영상을 또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전략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전략이 중요한데, 사실 이 전략을 짜다 보면은 수능 이제 1월달 전략을 짜고, 그 다음에 1월달 지나면 3월 모평 준비 위해서 또 2월달 전략을 짜고, 근데 또 3월달 전략을 짜고, 3월 시험 치고 전략 짜고, 4월 전략 짜고, 5월 전략 짜고, 그 다음에는 9월 전략 짜고, 뭐 수능 전에 10월 전략 짜고, 11월 전에 전략 짜고, 항상 전략만 짜다가 시간을 다 보내는데, 사실 전략이라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중에서 많은 그 입시 설명회를 하는데, 그 시험을 결과가 난 뒤에 대학을 선정할 때 그때 전략을 짜서 이제 어떤 학교를 이제 지원할 것인가, 그런 전략은 있다 할지라도 사실 그 전에 전략이란 것 자체가 별로 없겠죠. 왜냐면은 계속 공부를 해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략이란 건 항상 공부가 좀 부족한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좀 쉽게 나가기 위해서 하는 방법인데, 고3조차도 쉽게 넘어가려고 하는 것 자체의 마음가짐은 그건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한 뒤에 저희는 전략 없이 그 쭉 나갈 텐데, 물론 그 6월과 9월 모평 끝난 뒤에 어떻게 시험이 나왔으며 어떤 테마가 나왔는지 그런 전략들에 대해서는 얘기해 주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하며, 그런 건 사실 제가 1학년 때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말해왔던 부분이므로 그 전략을 짜는 그 시간은 앞으로 가지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수업할지에 대한 그러한 전반적인 부분들은 이제 설명할 것이고, 이제 옆에 아까 뭐 미리 말씀드렸지만은 문자로 그 학생과 함께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부는 학생이 하고 시험을 학생이 치는 거기 때문에 학생과 같이 이제 옆에 손을 잡고 그렇게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그 시작하기 전에 옆에 있는 학생 또는 옆에 어머님께 그 인사를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그 1년 동안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근데 너희들은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어머니께서는 이제 학생한테 1년 동안 잘 하고 희망 잃지 말고 열심히 끝까지 롱런 하자는 그런 이제 좀 잘 하자고 한번 안아주시면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요. 그 제가 수업하기 할 때 항상 동영상 올릴 때 많이 이제 그 이모티콘 아니면 스티커 같이 해가지고 뭐 크리스마스 때는 여기다 뿔을 달고 뭐 이렇게 많이 하는데, 오늘 어머님들이 보시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 메이크업만 하고 눈알만 색깔만 좀 바꾸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루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 점도 양해해 주시고, 자, 전반적으로 쭉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어머니들께 이제 말씀드리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학생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수업하는 듯이 얘기하는 듯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는 편하게 말을 할게요. 이제 어머니들께서는 조금 양해해 주시고, 학생들이 된다는 생각으로 이제 지금부터는 학생들한테 말을 놓듯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할 텐데, 고3 수능과 오리엔테이션이고, 오리엔테이션은 이제 영어로서 이제 방향이라는 뜻이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하면은 이제 오리엔테이션 때 어떻게 이제 1년 동안 앞으로 이제 대학교를 이끌어 나갈 것인가, 해 나갈 것인가 방향을 말하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은 원래 이제 수능이 잘 나온다는데 오리엔테이션 방향이라는 뜻이고,
뭐 물론 이제 신입사 오리엔테이션은 술만 먹는 방향을 이제 얻게 되겠지만, 우리는 여기서 이제 1년 동안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방향을 줄 것이며, 이걸 쭉 들어보다 보면은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야. 그러니까 그걸 중심으로 한번 잘 해볼게. 하나하나를 한번 내가 차근차근 볼 텐데, 슬라이드가 총 43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슬라이드는 아니지. 우리 수업 시간 때 한 슬라이드가 한 180개, 130개 정도 들어가는데, 그에 비하면 많은 슬라이드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집약적으로 좀 다루었으니까. 어제 새벽까지 이 슬라이드를 만드는데, 어제 우리가 송년회 해서 이제 회식을 하는 시간이었는데, 이 슬라이드 만들고 이제 송년회 갔더니 고기가 없어. 고기가 다 나가고 없고, 된장찌개만 그냥 밥이랑 먹고 집에 가서 이제 또 아침에 와서 찍는데, 어쨌든 열심히 만들었던 슬라이드고, 한번 슬라이드 찍고 내년부터 안 찍으려고 이제 수업을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자, 첫 번째 수능반 스케줄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제 일단 수업은 이제 토요일 날로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원래 작년에 이제 금요일 날 수업을 했었는데, 금요일 날 6시부터 10시까지 좀 많은 패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금요일 날 이미 지쳐서 이제 오기 때문에, 특히나 뭐 외고 그림 그리는 애들, 그 기본여고 애들은 뭐 동양학과 애들 같은 경우는 땡 펼쳐서 막 그냥 그림을 그리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수업을 듣는다고 그래도 막 안 졸고 열심히, 저작년에는 정말 졸았던 애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토요일 날 아침에 조금 정신이 말끔히 든 상태에서 이제 10시부터 2시까지 총 4시간 동안에 주 1회 수업으로 한번 할 것이며, 수업 시간은 먼저 10시부터 이제 1시까지 총 3시간 동안 연타로 이제 그 수업을 할 것이야. 그때 이제 고난도 3전 문항과 천재를 풀고 EBS 연계를 할 텐데, 이 고난도 3전 문항과 천재, 그 다음에 EBS, 천재는 지금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천재 다 끝나면은 또 천재 1권 해줄 테니까 EBS 연계를 같이 할 것인가? 이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EBS 연계 교재 출판 시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바로 이제 연계 교재를 바로 수업할 것이야. 그러니까 이제 출판이 되는 순간 이제 1월 한 말쯤에 되고, 뭐 2월까지 넘어가지 않더라고. 빠르면 한 미리 조금 이제 정보가 새가지고 나올 때는 1월 중순인데, 일단 정보가 새서라도 중순에 나오자마자 하면 정보를 바로 입수해가지고 바로 수업 들어갈 테니까. 그래서 출판 시에는 바로 그 다음 주부터 바로,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그 다음 주 책 나오자마자 바로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바로 연계 수업만 진행할 것이야. 그래서 연계 수업 이외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비연계는 당연히 우리가 비연계 독해와 어법은 방어선 천재 무료 동영상으로 이미 고등정규 시험안에서 찍어놓은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아무 때나 와가지고 이 비연계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인데, 사실 비연계를 들을 만한 시간 자체가 별로 없다 이제는. 왜냐면 이제 끝났기 때문에. 따라서 이 연계만 하더라도 다른 과목이 있어서 되게 힘들어. 그래서 연계에 집중을 하되, 만약 비연계가 부족하다 싶으면은 그때는 이제 천재 무료 동영상으로 강의를 대체하도록 하고, 원래 이제 만점 나왔었던 늘푸른고의 이제 본유란 학생은 작년에 선생님이 이제 건강 문제 때문에 1년 동안 고3을 쉬었거든.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했어. 근데 지금 다시 이제 고3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부담스러워. 하지만 뭐 또 해야 되는 일이고, 그래도 약속을 했었고, 그래서 본유는 작년에 비연계 요것만 계속 동영상 들었었거든. 학원에 따로 연계 교재는 학교에서 하고, 부족했지만 학교에서 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메이크업 해놓고, 그 다음에 비연계는 와서 이제 학원에서 듣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2학년 때 이미 연계 교재를 뛰어넘을 만큼의 실력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편안하게 그냥 만점이 나온 것 같아.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말하지만 이건 무료 수업이다. 아무 때나 와서 동영상을 청취하면 될 것이니까 저 왔어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어디 볼 거예요 하면은 선생님이 틀어주실 것이야. 자, 1시부터 2시까지 이 시간은 실전 모의고사 테스트인데 어휘 테스트를 같이 할 것이야. 근데 문제는 실전 모의고사 테스트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거를 이제 많은 아이들이 1시부터 어디 가야 되기 때문에 집에서 풀려고 해요 라고 하는 것들은 지향하는 게 아니고 지양하는 거야. 지향은 그거를 유도하는 거고, 지향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집에서 풀이 하는 것들은 최대한 지향할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 왜냐면 집에 제대로 근데 하지도 않을 것이며, 기본적으로 같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열심히 이제 그 똑같은 분위기에서 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걸 이제 혼자서 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조금씩 느슨해지면서 실제 연습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전 모의고사는 될 수 있으면 학원에서 꼭 같이 치도록 하고, 그래서 웬만하면 2시까지는 학원에 있는 4시간을 좀 풀로 조금 갖춰줬으면 좋겠어. 혹시나 내가 1시부터 2시까지 1시 꼭 가야 돼 하면은 9시 오도록 해. 9시 와가지고 9시부터 10시까지 먼저 시험을 치도록 하고. 근데 다시 말하지만 모의고사에 내가 시간을 그렇게 많이 그 시간을 그렇게 제한을 안 두거든. 제한 안 두는 이유는 뭐냐면은 어차피 연계가 되면 시간이 남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연계, 우리가 만든 비연계 모의고사는 연계를 안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려. 그래 시간이 좀 많이 걸려도 괜찮으니까 어쨌든 시간에 대한 부담 갖지 말라고. 어차피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연계를 하게 되면 시간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푸는 건 최대한 지양하도록 하며 학원에서 같이 치는 연습을 이제 하는 게 내가 보기엔 더 중요한 것 같은 좀 생각이 들도록 하니까 요거는 꼭 지켜줬으면 좋겠고, 굳이 이제 가야 된다 하면 먼저 9시에 오도록 해. 9시 와서 먼저 시험을 치도록 하고, 9시에 다 못 치는 게 있다면은 그때는 이제 푼 곳까지만 채점을 한 뒤에 그 다음에 그 집에서 마무리 치도록 하는데, 그거도 이제 너무 자주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제발 4시간은 좀 확보를 해줬으면 그렇게 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수업 내용 어떤 것인가? 갑자기 3번으로 뛰어버렸네. 1번, 2번, 3번. 수업 내용은 먼저 이제 현강 수업과 인강 수업이 있거든. 인강 수업은 당연 유튜브 수업과 내년 1월달 1일부터 이제 토브 인강이 이제 올려지는데, 토브 인강 사이트가 생기면은 거기에 이제 내가 올리는 자료 중에서 너희들은 무료 계정으로 줄 테니까 들어가서 무료로 보면 될 것이야. 그래서 먼저 현강 수업은 아까 말했듯이 이제 EBS 출판 시가 되면은 연계 교재만 3권 집중적으로 할 텐데, 연계 교재가 수능 특강 인터넷 수능 수능 완성 이 총 3권 나오거든. 3권 나오는데 이 수능 특강 인터넷 수능 출판일이 대략 1월 말이 되고, 이제 문제는 이제 이 1월 말에 나왔던 수능 특강과 인터넷 수능이 같이 나올지 아니면 한 주 간격으로 나올지 두 주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능 특강과 인터넷 수능이 동시에 나올 확률이 많거든.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이 1월 말에 나왔던 수능 특강과 인터넷 수능이 6월, 9월 이때 6구 수능이라는 게 뭔지 알려줄 테니까 6월 9능 평가원의 반경 범위가 돼. 평가원 반경 범위는 인터넷 수능 특강과 인터넷 수능까지가 반경 범위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연계 문항 7문항에서 8문항이 똑같이 나오거든. 그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진검승부가 6월, 9월 진검승부가 되고, 수능 완성은 이제 이게 거의 끝날 때쯤 6월 초에 나오는데 그때부터 이제 쭉 마지막까지 수능 때까지지만 우리는 이제 8월 말에 끝낼 것이야. 딱 두 달씩. 근데 문제는 이제 요게 9월 말까지 평가원 반경 범위가 돼. 그래서 9월 말까지 평가원 반경 범위는 이제 수능 특강, 인터넷 수능, 수능 완성 이 세 권이 전체가 반경 범위고, 수능 특강과 인터넷 수능 이 두 권은 이제 6월 9일, 5월 9월과 이제 반경 범위체. 이거 더 낫다. 6월만 반경 범위고, 맞다. 6월, 9월 전체 반경 범위고, 이제 수능 완성은 9월 반경 범위이기 때문에 이제 6월은 이제 수능 특강과 인터넷 수능만 치게 되고, 9월에는 이제 수능 특강, 인터넷 수능, 수능 완성 전체가 전부 다 이따가 또 보여줄 테니까 전체가 다 반경 범위인 거야. 그리고 수능은 이 세 권 나겠지. 그러니까 9월과 수능은 반경 범위가 전체가 수능 특강, 인터넷 수능, 수능 완성 세 권 전체가 다 반경 범위라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6월 전에 꼭 이 두 권을 끝내야 하는 이유가 6월 평가원 점수를 뽑기 위해서고, 그때 안 뽑고 나중에 6월 끝나고 좀 남은 거 수능 특강 하면 되겠죠? 안 된다니까. 수능 완성이 나오기 때문에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끝내야 되고, 수능 완성도 9월 평가원 반경 범위이기 때문에 8월 말까지 끝내서 완전히 끝내줘야 돼. 그래야지만 9월달, 이미 9월달 넘어가면은 학교 분위기는 완전 개판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학교 분위기는 공부할 분위기는 아니더라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저종반인 아이들도 전부 다 나와서 이제 혼자 공부하거나, 유튜브나 또는 토브 인강 강의는 무료 수업으로 계정을 열어줄 텐데 유튜브는 그냥 들으면 될 것이고, 이때 이제 우리가 지금 고등정규 심화에서 하고 있는 고난도 3점 천재 열문항과 전주의 모의고사 우리 항상 모의고사 치거든. 마치고 아까 쳤잖아. 치는 것 중에 킬러 문항 1, 2위를 내가 풀어줄 것이야. 그리고 어법 400제 5문항과 비문항 모의고사 요거는 이제 국어를 위해서, 영어를 위해서 같이 이제 1, 2문항을 함께 해주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진행되는 건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현강에 집중할 것이며, 유튜브와 토브 인강 수업은 이거는 옵션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할 사람들은 하는데, 요거는 좀 시간이 되면 하도록 해. 이거에 중점을 둘 필요 없을 것 같고, 중점은 요걸 둬야 되겠지. 그 다음 동영상. 수업 외 숙제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항상 했었던 건데, 자율 고난도 문항풀이. 이게 혹시 이 책이 있구나. 이 책은 이걸 조금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책은 출처가 뭐냐면은 지금은 없었던 2008년과 2016년까지만 나왔었던 최고난도 3점 300자라고 하는 건데, 이게 부제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아까 말했었던 그 전에 말했었던 책 보면은 수능 특강, 인터넷 수능, 수능 완성 책 말고 한 권이 더 나왔었거든. 그 한 권이 뭐냐면은 이제 수능에서는 관계되지 않아. 연계에는 출제되지 않지만은 최고난도 아이들에게 풀게 하기 위해서 이게 제목이 상위 4%를 위한 300자라고 하는 건데, 이게 2008년부터 2019년까지 거의 한 9년짜리가 다 있거든. 근데 그 중에서 한 권을 아무거나 고르는 거야. 내가 한 권 줄 테니까. 그거는 자기의 이제 자율적 고난도 문항 풀이기 때문에 풀이 개수는 각자의 시간에 맞게 자율적이야. 하루에 5개를 풀든지 10개를 풀든지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지금까지 5개는 꼭 풀어왔었거든. 하루 5개를 딱 보고 푸는 거지. 6년간 EBS 또 한 게 있는 게 6년간 EBS 지문 중에서 빈칸 추론 순서별 문장 넣기, 즉 추론형 지문망 3점짜리 문항만 모음 문집이 있거든. 그 모음 문집이 있는데 요건 약간 좀 쉽고 요건 약간 좀 어렵고, 내가 보기엔 요걸 이제 푸는 게 맞을 것 같아. 요걸 풀고 이제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풀이 양이,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한 권이 끝났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거 달라 하면 또 줄 것이야. 요거는 이제 완전 비연계 준비겠지. 그러니까 이 자율 고난도 문항 풀이는 가장 먼저 우선시 되는 건 뭐냐면은 이제 그 형강에 대한 이게 우선시 되는 거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거고, 그 다음 해야 될 거고, 그래도 시간이 남는다 하면은 요걸 하도록 하는데, 요거는 이제 풀이 개수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각자에 맞게 그렇게 풀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게 요거였었고, 보통 이제 많이 푸는 아이들은 1년에 4권 풀더라고. 한 개 300문제니까 1200문제를 풀던데, 물론 뭐 굉장히 넘치게 풀겠지. 이제 그렇지만 너무 많은 시간이 뺏기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그렇게 이제 풀면 될 것이야. 오답노트는 꼭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답노트는 바로 이것이겠지. 여기서 있었던 우리가 이제 전주에 풀었던 모의고사, 여기서만 나왔었던 이제 여기서 실전 모의고사 푸는 것들에 대해서 오답 문제를 푸는데, 오답 문항은 다 하는 게 아니고 틀린 문항만 풀면 돼. 그 틀린 문항이 없어? 그러면은 안 풀면 되는 거고. 근데 특이하게 그 본유라는 애는 지금까지 내가 기억을 하는 거는 그 모의고사 풀 때마다 얘가 만점이 나온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 거의 없었는데 수능 만점 나와버렸지. 그러니까 우리 학원에서 치는 모의고사가 수능보다 조금 더 어려워. 그러니까 그 난이도를 항상 어렵게 했으니까 조금 틀렸다 하더라도 좌절할 필요 없겠지. 틀렸다고 좌절하지 말고, 잘 쳤다고 자만하지 말고, 그 모습이 이제 고3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조금 어렵다는 거, 한두 문제는 틀려줘야지 이제 내가 비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수능 때 이제 넘치게 공부하고 나면은 수능 때 약간 좀 안정될 것이니까, 듣기 숙제 나가고 어휘 숙제 나가고, 어휘는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이제 테스트 할 것이니까 듣기는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야. 듣기 한 개 틀리면 아깝잖아. 그러니까 듣기는 항상 준비해 두니까 이런 것들 모두가 라이브러리 온라인에 숙제가 있을 것이며, 요것만 채우러 나갈 것이며, 나머지 이제는 앞에 거든 숙제를 하면 될 것이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이고, 숙제 꽤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다 보면 스스로가 정리를 하게 돼. 하다가 나는 이건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시간 없어요, 그러면 이거 안 하면 되는 거고, 난 여기서 이제 요거까지만 할 수 있어요, 그럼까지 하면 되는 거고, 난 이것도 시간 안 돼서 이거밖에 못 하겠어요, 그럼 이것만 하면 되는 건데, 될 수 있으면 요 2개는 꼭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내가 정말 바라는 그런 것이니까. 고3이니까 내가 시간까지 마음대로 하지 못하겠더라고. 수업의 시작은 다시 말하면 EBS 교재가 출시되는 1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연계 수업이 시작되면서, 이제 이 모든 3권의 종료 기점은 8월 말까지 무조건 종료하고, 9월 첫 번째 주에 이제 마무리 정리한 뒤에 우린 종강하게 될 것이야. 종강이 너무 앞서지 않냐 하는데, 오히려 종강이 너무 늦은, 딱 좋은 것 같아. 9월 말부터는 이제 수시 문제가 있고 논술 문제가 있고 또 내신도 걸려 있고, 마무리 정리하는 시간대 계속 진도를 못 나가. 학교는 계속 진도 나가거든. 그리고 우리는 그때 이미 진도가 다 끝나기 때문에 그때부터 스케줄은 정리해 줄게. EBS 연계 교재가 출시되기 전, 그럼 1월 말까지 대략 3주거든. 3주까지 뭐 하는가? 똑같아. 정규 수업과 동일하게 독해 인프라 쌓는 것이야. 인프라를 쌓고 이제 앞으로 이제 1년 동안 해나갈 그러한 내용들의 독해를 차근차근 쌓아서 구문도 막 좀 잘 보이고, 문장도 좀 날선 문장을 볼 수 있고, 백그라운드 이권과 방어선 천재와 어법 사백제와 비문학 모의고사 하던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야. 오늘 우리가 이번 주에 우리가 하는 게 자유의지고, 다음 주 결정론이고, 그 다음에 또 행동 경제학 같을 텐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국어와 영어의 그 테마로 항상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이제 이거 하게 되면 EBS 나오면 더 이상 이제는 끝나는 거잖아. 끝나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백그라운드 이건도 못할 것이며, 그때 하겠지만 그만 종료하겠지만 그때까지 봤던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폭발적으로 EBS 나오는 거야. 그래서 EBS 연계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전국에 몇 명이 없어. 왜냐면 너무 테마가 다양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 테마 대부분을 전부 다 백그라운드 1권과 2권에서 다 정리했기 때문에 이제 아마 조금 재밌게 수업할 수, 정말 재밌게 수업할 수 있을 것이야. 모든 테마가 EBS 연계 교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3주라도 마지막으로 잘 정리해서 올리자고. 연계가 포함되어 있는 테마들은 백그라운드 뒤져가면서 다 정리하면서 하나씩 내가 뭘 보고 와라 하면은 그게 또 정리될 것이니까, 그게 또 비분하게 또 나올 수도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될 것이야. 넘어갈게. 교육청과 대수능평가원, 그리고 수능의 그런 차이가 무엇인가. 먼저 교육청 모의고사가 있는데, 이 교육청 모의고사를 하는 것은 이제 각 시도 교육청이 이제 주관을 하는 시험이고, 시행기관이, 그리고 3, 4, 5, 10월에 총 4번에 걸쳐 시행하는데, 이때는 연계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월 달에 공부를 열심히 해. 2월 달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첫 번째 모의고사가 3월 달이거든. 근데 3월 달 모의고사는 그거는 교육청 시험인 거야. 그 서울시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그런 건데, 이 교육청 시험에서는 연계가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맨 땅에 헤딩이거든. 처음 보는 지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는 약간 좀 수능보다 낮겠지만은 연계가 안 됐기 때문에 아는 지문이 안 나올 수가 있지. 그때는 진짜 실력으로 푸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때 점수가 안 나왔다 해도 다시 말하지만 그건 무관한 것이야. 내가 항상 말하거든. 3월 첫 번째 시험을 칠 텐데 그때 점수가 나오지 않아도 좌절하지 말고, 잘 나온 사람들은 절대 자만하지 말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연계가 되는 순간 지각 변동이 생기거든. 연계를 공부가 좀 약해도, 실력이 약해도 연계한 아이들은 성적이 확 뛰어버리고, 그 다음에 실력이 좀 되어도 연계가 안 하는 애들은 실력이 확 떨어지거든. 그 6월에 지각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크게 무관하기 때문에 꾸역꾸역 연계를 준비하도록 해. 그리고 4월도 마찬가지, 5월 마찬가지야. 그때는 꾸역꾸역 하되 드디어 이제 대수능 평가원과 수능에 나오는 첫 번째 시험인 시행기관은 교육과정 평가원, 다른 말로 정부예요. 정부의 교육부에서 관할하거든. 그러니까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관할하는 시험이 총 3번 있는데 1학년, 2학년 때는 없고, 이제 3학년 때 6월, 9월 수능 이 3번이거든. 그리고 6구 수능이라고 하는데 6월달 처음 치는 이 평가원 시험 때는 대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시험 쳐. 이따가 좀 더 설명해 줄게. 이때 이제 6월 때는 말 그대로 진검승부인 거야. 그때는 재수생들 들어오고 반수 들어오고 막 이것저것 다 들어와가지고 전체가 다치게 되는데, 그때는 연계가 되거든. 그때는 정말 잘 쳐야 돼. 그때는 무조건 점수를 뽑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연계를 하고 계속하는 이유는 3월, 4월, 5월 점수도 중요하지만 6월 진짜 진검승부 점수를 뽑기 위함이야. 그때 재수생들도 밀릴 수 있거든. 그때 이제 안 밀리기 위해서 하는데, 사실 조금 6월 때는 조금 재수생들도 밀려. N수한테 밀리거든. 밀리는데 9월 달부터는 이게 약간 교차가 되면서 이게 접점의 수준에 도달하게 되거든. 그리고 6월 달 때는 진짜 실력이 비슷해. 근데 9월 달 때는, 근데 6월 달 때는 실력이 내가 보기에 안 되더라고. 격차가 되게 심하더라고. 근데 그 다음부터 점점점 수능 올라가면 그때는 N수생과 재학생이 실력이 좀 비슷한 상황으로 가는데, 그래도 정말 잘하는 N수생 같은 경우에는 정말 뛰어나겠지. 1년 더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도 있다는 것. 따라 수능과 이제 6월, 9월은 분명히 연계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점수 뽑아야 돼. 그래서 6, 9 수능에다가 모든 그러한 화력을 집중시키는 거지. 사설 모의고사는 각 학원 자체에서 푸는 건데, 그때는 이제 메가스터디, 중앙, 종로, 대성 매달마다 시행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연계가 안 되거든. 근데 9월 이후에는 한 저학년부터가 연계가 되더라고. 9월 이후에 대성이나 종로 같은 경우에는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연계되는 대로 풀면 되는데, 이 대성과 중앙과 종로, 대성 이제 이런 메가스터디, 이걸 우리가 이제 칠 것이야. 그리고 우리 학원에서 치는 시험은 사설인 것이야. 교육청은 학교에서 칠 것이고, 대수능도 학교에서 칠 것이고, 그리고 사설은 학원에서 칠 것이니까 사실 대부분의 문제들은 다 다룬 거지. 난이도는 수능보다 조금 더 어려워. 그래서 여기서는 만점이 거의 대부분 안 나오지. 잘 나와봤자 한 개 틀리고, 못 나온 사람들은 여러 개 틀리고, 하지만 분명히 수능보다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준비를 좀 많이 하는 게 그게 도움이 될 것이야. 그래서 여기서 틀린 문항들, 그래서 우리가 시험 치는 항상 앞에 있었던 여기 있었던 그 전주 모의고사 킬러 문항풀이, 그리고 여기서 있었던 7점 모의고사 테스트, 이건 전부 다 사설로 친다는 거, 그걸 좀 알면 될 것이고, 우리가 또 만드는 문제로 많이 풀 것이야. 자, 연계를 볼게. 이제 진짜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이거지. 연계가 70%라는데 정말 70%인가? EBS 연계 교재 3권 중에서 70%라는데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말하기를 자기는 연계를 못 느꼈대요. 못 느꼈던 것은 뭐냐면은 EBS 교재를 그냥 문제풀이 교재로만 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억을 못 하겠지. EBS 교재는 문제풀이 교재가 아니고 연계 교재거든. 그러니까 물론 EBS 교재가 정말 좋은 교재는 맞지만, 하지만 여기서 70% 연계된다는 것은 확실히 연계는 되기는데, 근데 약간 여기서 말에 조금 오류가 있어. 그러니까 연계는 종류가 두 가지인데 직접 연계와 간접 연계가 있거든. 그러니까 원래 예전에 정말 좋았던 거,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이제 우린 지금은 45문항이잖아. 50문항 했을 때, 50문항 했을 때는 그때는 연계됐던 지문항이 15문항이었거든. 그때 장난 아니었지. 그때는 그냥 팡팡팡 찍어 넘어가는 거지. 근데 그 15문항 연계되는 게 너무 이제 연계가 많았다 해가지고 줄여서 지금 간접 연계가 생겼는데, 직접 연계와 간접 연계를 합해가지고 70%인데, 여기에 또 한 개 합한 게 뭐냐면은 고교 용어 듣기야. 듣기 교재가 있거든. 그 듣기 교재는 되게 쉬워서 우린 잘 안 하는데, 고교 용어 듣기에 다량이 출제되므로 실제 직접 연계는 이제 7, 8문항이야. 그러니까 고교 용어 듣기, 그 다음에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합해가지고 70%인데, 이제 실제로 진짜 지문이 완전 똑같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지문이랑 완전 똑같이 와서 우리가 준비한 대로 바로 파란색으로 딱 찍었다 이렇게 되면 그건 이제 직접 연계인데 지문 똑같이 나오는 거야. 그게 7, 8문항. 7, 8문항만 맞추고도, 근데 이 7, 8문항이 전부 다 3점짜리거든. 직접 연계는 완전 동일한 지문이고 초론형 문제만 다뤘고, 이제 29번 어휘 뒤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3점 문항 다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맞춘다면은 3점 문항도 맞추고
이제 보통 1분 30초 문장을 우리는 대략 한 30초 만에 맞추거든. 그러니까 1분이 남게 되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시간들을 이제 그 비연계 지문으로 옮길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시간도 되고, 간접 연계는 내용만 주제로 똑같아. 그 동일한 주제거든. 그러니까 선택적 지역이 나왔다 하면은 선택적과 관련된 그 지문이 나오는 것이야. 그러니까 합리화가 나왔다면은 합리화 관련된 지문이 나오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테마를 많이 알아두는, 백그라운드만 알아두면은 상대적으로 이 문제는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 비추론형 문제만 출제되는 이 2점짜리 문항들, 이런 게 이제 간접 연계라고 하고, 우리는 직접 연계와 간접 연계를 동시에 같이 준비할 것이야. 직접 연계는 모두 어려운 지문이기 때문에 이걸 나는 연계의 맛이라고 해. 연계의 맛이라고 썼던 적이 한 2-3년 전이었었거든. 근데 그게 요즘 아내의 맛 이런 말도 나오고 했는데, 연계의 맛이라는 것은 상당히 달콤한 맛이거든. 이게 정말 달콤해. 이게 한번 이제 막 1월달부터 6월 평가원 전까지, 연계되기 전까지 3월, 4월, 5월 계속 죽쓰고 있다가 6월달 평가원 때 연계 7문항을 바로 맞춰버리고 이제 비연계에다가 시간을 투자해가 점수가 올라가는 순간 아이들 얼굴이 화싹 막 되게 막 펴지는 거야, 여자아이들은. 실제 이 달콤한 이유는 뭐냐면은 실제 자신의 능력 밖의 문제를 풀 수 있거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 문제를 못 풀었는데 연계를 해가지고 이 지문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은 자기가 원래 수능장에서는 풀 수 없는 문제인데 이걸 풀어버리는 것이야. 그런 효과도 있을 것이며, 또한 연계 문제의 시간을 단축했거든. 한 1분, 짧게는 한 3초 단축하잖아. 그럼 그거를 비연계 문제에 시간 투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 부족하다는 말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어. 그러니까 시간 부족도 단축할 수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달콤한 맛인데, 이 달콤한 맛을 얻기 위해서는 조금 쓴 과정을 거치겠지. 하지만 그 이 쓴 과정도 고3 전체에서 봤을 때 그렇게 또 우리끼리 같이 할 경우에는 그렇게 쓴맛도 아니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왜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게. 또 연계하는 이유다. 일단 연계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고3 내신 교재는 100% EBS 교재야. 이제 고3 내신 때는 학교 프린트물 이런 거 안 하고, 또 고3 내신 교재는 이제 교과서 이런 거 안 하지. 무조건 100% EBS 교재인데, 이게 좀 살벌한 게 뭐냐면은 대부분 교재는 학교에서는 2권을 풀이해줘. 이게 외대 부고가 3권 다 풀이해준다고 들었어. 낙생고도 2권 하고 반 정도 푼다고 들었었고, 영독도 2권 반 정도 푸는데 나머지 학교는 대부분 2권만 풀어. 2권도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 한 10월달 끝나거든. 그 10월달 학교 분위기 개판이거든.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은 그냥 하고 뭐 아이들은 그냥 자고 있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거의 흐지부지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8월달에 꼭 8월 말까지 끝내야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거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신 범위는 책 반권이야. 이게 되게 살벌하거든. 그러니까 내신 범위 중간고사가 이게 이제 EBS 교재라면 EBS 책 반권이 다거든. 이거는 내신 자체가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빨리빨리 준비해줘가지고 이제 내신 준비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지. 이제 먼저 1월달에 나오는 교재가 2권인데 이제 수능 특강과 인터넷 수능이 나오는데, 근데 인터넷 수능과 수능 특강 중에서 이제 영덕 같은 경우에는 수능 특강을 먼저 하고, 인터넷 수능 같은 경우에는 낙생이 먼저 한다 치면은, 그리고 대진고는 수능 특강, 또 뭐 분당고는 인터넷 수능, 이러면 이제 우리는 먼저 수능 특강 나가는데 걔는 준비가 안 되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했던 방식이 뭐냐면은 번갈아 나가는 거야. 한 2주 정도는 수능 특강 먼저 나가고, 그다음에 2주 정도는 인터넷 수능 나가고, 수능 특강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번갈아서 어쨌든 6월 평가원 첫 번째 진검승부 평가원 전에 이제 5월 말까지는 전체 다 끝내버릴 것이거든. 한 권당 8회 정도로 하루에 나가는 지문이 20에서 22문항까지 엄청난 속도이지. 그러니까 이 속도 나갈 텐데, 그래서 번갈아해서 내신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이제는 고3은 이 교재가 내신 교재이기 때문에 내신을 위해서라도 준비할 것이며, 거기 위해서 또 내가 준비한 게 있다 보여줄게. 연계 70%를 통한 정답률 상승이지. 이건 말할 필요 없는 거고, 연계 문제의 신속한 풀이로 인해서 시간 단축할 수 있겠고, 연계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비연계 공부를 같이 해. 이거지. 나는 이제 기출문제 풀 것이야. 그거 정말 바보 같은 거지. 기출문제는 더 나오지 않을 것이지만 EBS 교재는 내가 연계를 안 하더라도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EBS 교재, 이게 가장 좋은 교재이면 틀림없지만 이 안에서 또 연계될 수 있는 지문이며, 그리고 EBS 교재가 논리적으로 가장 정확한 교재거든. 사설 교재도 많아. 뭐 돌풍이나 특작 같은 경우에도 어려운 교재는 참 많겠지만, 논리를 보면은 참 논리 비약이 있는 문제도 있어. 억지로 만든 문제가 있거든. 근데 EBS 교재는 수없이 많은 점검을 했기 때문에 값도 싸고, 그래서 이제 EBS 교재가 비연계 교재로 공부하기에 가장 좋은 교재긴 해. 하지만 이걸 비연계로 공부하기에는 너무 아깝잖아. 그래서 7문항이 나온다는데, 그래서 이걸 같이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하고, 비연계 그 간접 연계도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우스갯소리겠지만
막상 이제 EBS 교재가 1월달 나오잖아. 그러면은 소위 이런 말이 들려. 고3 강의실에 왔다 갔다 하는 걔도 EBS 수능 특강을 물고 있대. 그러니까 지나가는 게 그 고등학교에 지나가는 걔도 수능 특강을 다 물고 있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누구나 다 사는 거야. 전국에 있는 한 60만 50만 애들이 다 사는 거지. 그런데 점점 아이들은 빈 공간이 늘어나게 되고 안 풀게 되고, 그리고 수능 완성 출시일 때는 수능 완성은 거의 아이들이 사지 않지. 학교에서 사람은 사지만 안 사지. 왜냐면 공부 안 할 것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책만 사놓고 공부 안 한다는 것이겠지. 이제 그게 전반적인 고3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우린 요걸 뚫고 들어가야지. 우리만큼은 끝까지 8월 말까지 끝까지 간다는 거. 그리고 고3 기간에 되게 역동성이 보여야 돼. 왜냐면은 학교가 한 권 시작할 때, 학교 수능 특강 시작하잖아. 3월달에 우리는 수능 특강이 끝나 있어. 학교가 이제 인터넷 수능 들어갈 때 우리 이제 수능 완성이 끝나 있거든. 그러니까 항상 한 권이 빠르기 때문에 8월 말까지 진도를 빨리 끝낸다는 그 의욕이 상승한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게 끝도 없는 공부가 있거든. 끝도 없는 공부는 정말 너무 지겨울 정도로 끝이 없는 거야. 근데 이 EBS 교재는 끝이 보여. 이 한 권 끝날 때마다 굉장히 아이들이 이제 포만감을 느끼거든. 만족감을 느끼거든. 그런 다음에 또 2권 들어갈 때 또 새로운 힘이 생기는 거야. 2권도 빨리 끝내야지. 근데 1권 끝날 때 다른 아이들 1권도 시작도 안 했어. 2권 끝날 때 애들이 1권 중이야. 3권 할 때 다른 아이들은 1권도 안 끝났어. 2권 중이야.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빨리빨리 끝내면서 의욕이 상승하는 거. 그러니까 이 고3 EBS 가는 과정 8월달까지 여름 때 너무 더워가지고 조금 지치는 경향이 있지만, 그 외에는 대부분 아이들이 정말 재미있게 했던 것 같아. 정말로 힘들지 않게 했던 것 같아. 왜냐면 우린 빨리 끝난다. 다니엘도 좀 빨리 빠르다. 한국 사람들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빨리 끝난다는 의미와 빨리 진도를 뽑고 있다는 의미 자체에 대해, 그리고 정리도 같이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 때문에 의욕이 상승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이 봤거든. 그 문제가 또 그 이익도 있는 것 같아. 그 연계를 집중. 어차피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10월 9월 돼가지고 기출문제 풀다가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우왕좌왕 할 바에는 차라리 연계교재를 잘 차근차근 해가지고 프린트를 쌓아놨다가 그걸 가지고 이제 최종 정리하는 그런 과정들을 가진다면은 그게 오히려 우왕좌왕 덜하며 가야 할 방향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그 올바른 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역시 좁은 길이라는 것. 연계할 지문과 안 할 지문을 정해줄게. 연계할 지문은 주제, 제목, 요지, 목적, 어휘, 목적까지, 비추론형, 어휘, 빈칸, 순서, 비열, 문단, 요약, 추론형, 장문, 정답, 추론형, 이런 걸 다 풀어줄 것이야. 하지만 연계 안 할 지문인데 설명문, 도표, 내용일치, 부일치, 비추론형, 장문, 이런 것들은 안 해줄 것이야. 이런 것들은 연계도 안 되지만 설명문 하다가 이거 시간 아깝잖아. 우리는 이런 거 할 실력이 아니잖아. 우리는 이걸 훨씬 더 잘할 수 있잖아. 중요한 건 하루에 1회가 하루 분량이거든. 하루 분량인데 하루 3시간 분량이 20에서 23문항인 거야. 이게 이따 보면 알겠지만 엄청난 속도거든. 그러니까 3시간 동안 23문항 한다면은 1시간당 대략 한 7문항을 뽑는 건데 학교에서는 1시간당 대략 한 2문항 정도 하거든. 그럼 7문항 뽑으려면은 이거 뽑을 수 있겠냐고 이거를. 그리고 모두가 졸지 않는 상태에서, 그리고 한 문항 끝날 때마다 애들이 이해했다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까지 가려면은 엄청난 준비가 필요하거든. 그 준비하는 과정을 이따 보여줄게. 그러니까 하루에 이 23문항을 뽑을 수가 있어. 그리고 뽑아야 돼. 왜냐면 뽑아야지만 8월달까지 끝나기 때문에. 근데 이 뽑는 과정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거기서 한번 중요하잖아. 22, 23문항 딱 걸렸는데 이 문항에서 이데아가 걸려버렸어. 플라톤 이데아가. 또는 이제 그 국가론이 걸리거나, 또는 이제 여기서 굉장히 어려운 뭐 양자역학 같은 게 걸려버렸어. 한번 그런 게 걸리고 또 자유의지 같은 게 걸려버렸지. 그러면 이게 진도가 못 나가. 이제 이해를 못 하거든. 가끔씩 나도 이해를 못하는 문장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하잖아. 그때는 이제 그 문항이나 마지막 덜한 문항들은 이제 유튜브로 올릴 것이야. 근데 유튜브 올리면은 다늘도 보지 않겠는가. 그 정도는 뭐 공유 차원에서 그냥 해주자고. 너무 이제 손해 보지는 않게 할 거니까. 너무 이제 중요한 문항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인강 올려서 우리만 보게 할 텐데, 근데 그 정도까지는 유튜브에 올려도 뭐 다늘을 보더라도 별 상관없을 것 같아. 보지도 않아 애들 뭐. 따라서 우리만 보는 거지. 23문항 다 못할 경우에는 3문항 정도는 유튜브에 올릴 수 있다는 그 여유를 좀 갖고 하면은 그렇게 또 미친듯이 막 나가가지고 막 그러진 않을 것이니까 그렇게 조금 여유를 둘 것이야. 그 다음 반복 시스템, 이게 제일 중요하지. 그럼 이제 이 수많은 세권을 어떻게 마지막까지 다 외워서 수능장까지 가서 까먹지 않고 갈 것이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대부분 여학생들은 대부분이고 남학생도 거의 대부분인데 몇몇 안 하는 애들은 어쩔 수 없는 거고, 대부분 아이들이 그 전체 내용을 다 숙지하고 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지. 이거 잘 봐야 돼. 1회 1권당 약 8회야. 2달이지 맞지? 중간에 이제 책
막 끝나면 한 하루 정도는 쉬고 하는데 또 1회당 총 8회에 이제 1권당 8회고 1회당 약 22문항인데 매주 문자 나가.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 날 수업을 하게 되면은 일요일 날 아침에 주일 아침에 문자가 나가는 것이야. 그럼 이제 어떻게 공부하라고 쭉 나가고 하는 건데 첫 번째 보면 알겠지만은 1회 수업했지. 이제 첫날 수업이 이제 EBS 책이 나와서 첫날 독서를 한 것이야. 수업을 하면은 첫 번째는 정독이야. 그리고 이제 2회 나가잖아. 그럼 1, 2회 우리는 항상 누적이니까 1, 2회는 정독이야. 정독이란 것은 정확히 독해를 하란 말이야. 차근차근 뚫어지게 가장 추론의 깊이까지 가서 할 텐데 물론 2회 정독은 시간 걸리겠지만 1회 정독은 조금 적게 걸리겠지. 3회 했어. 그럼 1, 2, 3회를 정독이야. 그럼 3, 2, 1 순으로 하는 거야. 1회 한 뒤에 1, 2회 할 때는 2회 1회 순으로 3, 2, 1 순으로 3회 가장 많이 시간 투자하겠지. 그리고 중요한 거는 4회를 했어. 4회 했으면 2, 3, 4회는 정독이고 1회는 속독이야. 일단은 이중 했으면은 1회를 3번 돌렸거든. 그때는 눈으로 쭉쭉쭉쭉 가거든. 눈으로 쭉쭉 간다는 말이 무엇인지 설명해 줄게 있다가 따라서 최근 3회분은 정독이며 그 이전 회분은 속독이 되는 거지. 그럼 그 다음 쭉 나가지. 그 다음에 5회 하면 3, 4, 5회는 정독이고 1, 2회는 속독이고 6회 하면은 4, 5, 6회는 정독이며 1, 2, 3회는 속독이고 그 다음 7회 하면은 5, 6, 7회 마지막 3회는 정독이고 앞에는 속독이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 1, 2, 3, 4, 5회는 속독이고 5, 6, 7은 정독하고 되잖아. 그러면은 이제 수능 특강 종료하는 것이야. 8회만 종료되는 거잖아. 8회 만에 종료하는데 잘 봐. 22문항을 하잖아. 그게 8회 하잖아. 그럼 총 지문이 내가 뭔 깔아가지고 176문항 176문항 또는 176문항이면 순특강에 있는 교재 중에서 거의 뭐 속담 아니면은 뭐 지칭 추론 이런 거 빼고는 싹 다 푼 것이거든. 그리고 만일 여기서 우리가 더 해야 되는데 불필요하다면 유튜브로 올리고 그래서 어쨌든 다 해주려고 해. 한 개도 빠짐없이 다 출제되게.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이거지. 이제 인터넷 수능이 들어가잖아. 근데 인터넷 수능 들어가면 또 마찬가지. 인터넷 수능 1회 하게 되지. 여기서는 지금 수능 특강이 현재 종료된 것이야. 인터넷 수능 들어갔어. 그때는 이제 수능 특강 속독 플러스 인터넷 이제 1회 정독이 되는데 수능 특강 이 속독 요거는 이제 쭉쭉 가면서인데 이때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때는 좀 띄엄띄엄 하는 것이야. 띄엄띄엄 하면서 내가 숙여 줄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2회, 3회 정독하고 1 속독 2, 3회 수는 똑같은 순서로 해서 1, 2, 3, 4, 5 속독 5, 6, 7, 8 정독하는데 이때는 수능 특강과 더불어서 하는 것이겠지. 그럼 이게 되겠냐 이 말이지. 이게 이제 이상이냐 현실이냐. 이게 이상처럼 들리지만 지금까지 다 해왔었거든. 애들이 다 해왔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나중에는 오히려 시간이 조금 남을 수가 있어. 그건 이따가 또 설명해 줄 테니까. 이제 이게 중요하다. 이제 첫 번째 진검승부인 매주 문자 나가지만 첫 번째 진검승부인 6월 모평 한 달 전부터는 매일 문자 나가. 그러니까 아침에 매일 문자 나거든. 아침에 7시에 띵 하면은 이제 어머니랑 너희들이랑 동시에 띵 나오면서 어머니는 막 애주 받으면 이제 막 스트레스 막 쌓이지 막. 띵 하면서 오늘 하루 분량을 내가 스케줄을 줘. 그러니까 수능 특강 몇 번 몇 회 회분으로 나가. 이제 1회 전체를 말하는 거야. 1회, 4회, 5회,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수능 1회, 2회, 5회 이런 식으로 하루 분량을 주는 거야. 그럼 그걸 쭉쭉 보면서 계속 반복하면 되겠지. 7문항 똑같이 나온다는데, 어려운 거 똑같이 나온다는데, 3종문항 똑같이 나온다는데. 그래서 이제 매일 줄 것이야. 근데 매일 나가는 게 이게 이제 요즘 문자 잘 확인 안 하니까 내가 그래서 카톡 플러스 친구인가 이제 요거를 이제 만들어서 어머님과 너희들을 초대하려고 하는데 나는 이제 문자가 이제 밖에 안 돼. 나는 이제 투지폰이야. 그러면 그 애들은 문자로 줄 테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7시에 매일 문자 나가고 모평 딱 끝나면은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문자 나가다가 그 다음에 이런 인터넷은 종료가 돼. 그럼 이제 6월 모평 범위에 반경 범위를 채운 것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는 마지막 한 권이겠지. 마지막 한 권 때는 되게 막 기뻐. 마지막 한 권 남았다는 거기 때문에 1회부터 막 애들이 굉장히 생동감식의 수업을 하거든. 그때 이제 수능 특강 속독, 인터넷 속독 같이 하면서 수능 완성책 들어가는 거야. 똑같이 3회씩 정독, 그 다음에 그 전에 속독해서 마지막 마무리하고 9월 몇평 한 달 전부터는 매일 문자 나가기 때문에 그때부터 또 스케줄에 맞게 그렇게 하나씩 숙제를 읽어 나가면 되는 것이야. 이게 막 손으로 쓰라는 게 아니야. 독서하듯이. 하지만 그때 우리가 이걸 하는 중일 때는 학교에서는 이미 아직 수능 특강을 나가는 중일 것이니까 우리는 훨씬 나가서 학교 수업도 그렇게 어렵게 느끼지 않아. 이미 우리 했던 것이니까.
완성되겠지? 그럼 다 완성되면 책이 끝났잖아? 그럼 8월 말이 딱 되는 것이야. 이제 9월 평가원 딱 시작하면서 이제 수능까지. 그럼 9월 초부터 수능 전까지 11월 중순까지 이제 우리가 목표가 약 10독, 10독 반복인 거야. 그게 전체 10독 돌리거든? 근데 10독을 했는데 시간이 약간 남더라고. 그러니까 수능 특화 인터넷 수능, 수능 완성 전체 세 권 교재를 9월 초부터 수능까지 2달 한 반 동안에 10독을 할 텐데 10독이 가능하냐? 가능해. 이미 우리 뭐 했기 때문에 이미 요거를 이미 10독 하기 전에 이걸 또 한 번 대략 한 7, 8독 했기 때문에 또 한 번 10독 하면 총 한 17독 되는 것이야. 그렇게 된 상태에서 수능장 가가지고 딱 봤을 때 지문이 모르는 지문이 나올 수는 없는 것이. 이건 인간이 아니지, 안 나온다면. 따라서 수능 한 달 전에 메일 문자 나간다. 그래서 딱 6월 한 달 전, 9월 한 달 전, 수능 한 달 전에 이제 문자 나간다는 거 알아두면 될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혹시나 내가 조금 밀렸어요. 나중에 보면 이제 밀리거든. 나중에 밀려가 다른 고막하다가 밀렸어요 하면은 밀릴 때라도 자료를 차곡차곡 쌓아놓도록 해. 쌓아놓고 수능까지 스케줄대로 계속 따라가서 계속 돌리는데 밀렸으면 쌓아는 놓도록 해. 그리고 쌓아는 놓고 해야지 나중에 우왕좌왕하지 않아. 일단은 쌓아놓고 공까지 쓰면은 방향은 있거든. 나는 적어도 3권 종료했으며 딴 애들이 이제 어떻게 공부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할 때 나는 이걸로 쭉 나가야지 방향은 되며, 어차피 비연계는 틀릴 건 틀리게 돼 있어. 이 비연계는 내가 공부를 해도 틀리고 안 해도 틀리고 틀릴 건 틀리게 돼 있거든. 90 이상만 맞으면 되는 것이니까 대신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EBS를 완전 공부해서 그 문제를 풀고 그 다음부터는 뭐 하자고, 비연계 틀린 문항은 어쩔 수 없이 틀리는 것이야. 내가 11년 더 공부해도 비연계는 틀린 문장은 틀려. 그러니까 대신 우리 할 수 있는 그 연계 내에서 문장은 다 맞추자는 그 말이겠지. 차곡차곡 쌓아놓는 의미가 뭐냐면, 내가 사례를 들어줄게. 이 사례는 너무 웃긴 사례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야. 내가 수업 시간에 말해준 것 같아. 이게 지금 태운 건지 야탑인지 잘 모르겠는데 임엔지 하여튼 그 세계주학교 한 개인데, 그 어떤 애가 있었는데 그 애가 그 수능 치고 나서 나한테 찾아왔었어. 근데 그게 언제 했냐면은 작년 수능이었었거든. 작년 수능이었는데 그 애가 이제 수능을 치러 가기 하루 전에 덜썩 겁이 나는 거야. 얘는 자료만 차곡차곡 써놓고 공부를 잘 안 했거든. 남자애들 특징이 그래. 그러면 안 돼. 남자애들은. 여자애들은 잘 따라가더라고. 남자애들은 잘 따라와줘야 돼. 자료를 차곡차곡 쌓아놓고 이제 공부를 등한시한 거야. 그래서 이제 볼 때 보고 안 볼 때 안 보고 그러다가 수능 치기 하루 전날인가 덜컥 겁이 난 거야. 그래서 수능 전날에 이제 EBS를 줄은 자료를 했는데 눈에 들어오겠냐, 그게 그 다음 날에 수능인데. 그래서 이제 좌절하고 있는 중에 지진이 난 거야. 지진 났잖아. 그래서 수능이 한 주간 미뤄진 거야. 그때부터 얘가, 물론 이제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때부터 걔가 쌓아놓은 자료를 한 일주 동안 영어를 막 직사게 본 것이야. 정말 열심히 보고 막 죽어라 본 것이겠지. 보고 수능을 쳤는데 91점이 나왔어. 91점으로 컷을 넘어가지고 1등급이 된 거야. 그리고 고려대학교 왔어. 그러니까 그 최저를 맞춘 거지. 자기도 웃기고 나도 웃기고 정말 둘 다 할 말이 없더라고. 무슨 말 할지 모르겠더라고. 솔직히 이 상황에서 이 자료를 차곡차곡 쌓아넣어서 마지막 일주일 동안 밀어붙여도 그 자료를 정리를 내가 너무 잘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업 시간 조심하고 잘 해야 돼. 공부를 안 하더라도 정리를 해놔야 돼. 내가 정말 공부하기 싫어? 정리라도 해놔야 돼. 공부하기 싫더라도. 그럼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한번 돌리면은 그게 그대로 다 나와. 자기는 다 기억나더래. 찍어서 했더니 91점이야. 비연계 쪽에 많이 틀리고 했더니 그래도 뭐 3점 3개 틀리고 9점이 됐기 때문에 1등급 되었는데, 그 경우를 따라하는 건 절대 아니야.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 경우를 따라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자료를 쌓는 게 인프라를 쌓는 거라고. 인프라를 쌓아가지고 차곡차곡 쌓아놓고 그 다음에 그걸 돌려서 보는 그런 것도 괜찮겠지. 어쨌든 참 특이한 케이스였다는 걸 알게 되었었고, 이렇게 그 일주일의 시간들을 이용하는 애들도 있더라는 그 말이지. 그러니까 힘을 내고 뭐 보통 그래. 이제 EBS 연계되기 전에는 3월 첫 모의고사가 수능까지 간다는 말이 있겠지만 그 뒤로는 아니야. 6월 9월에 지각 변동이 생기고 수능 때 진짜 지각 변동이 생겨. 지진이 났잖아. 지각 변동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점수가 막 뒤죽박죽이 되거든.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모든 것들이 EBS의 연계의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 알고 있으면은 중요성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 넘어갈게.
연계 진도율 한번 볼게. 다시 말해 다 했단 말이다. 1월 4일부터 대략 1월 4일부터 3월 1월 4일 3월 초까지인데 문제 1월 4일날 우리는 시작하지. 하지만 연계 교재 나온 게 1월 말이기 때문에 1월 말에서 즉 이제 3월 초까지 그러니까 대략 한 2월 약간 조금 시간이 좀 부족하지. 한 3월 중순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수능 특강 완료할 것이며 이 시간에 약간 좀 변동될 수 있어. 3월 중순 될 수 있고 3월 중순도 5월 말 될 수 있으니까 따라서 수능 특강 완료하게 되고 3월 초부터 5월 말까지 인터넷 수능 완료하게 돼. 이 두 권이 완료해서 이 두 권이 6월 모평의 범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5월 말까지 완료해야 하는 이유야. 그리고 이 수능 특강 인터넷 수능이 나온 뒤에 6월 초에 수능 완성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8월 말까지 그때 수능 완성이 나오거든. 요때 종료하게 되는데 요렇게 해서 이 전체 세 권 전체가 9월 모평 범위야. 그리고 6월 모평 범위는 이제 수능 특강 인터넷 수능이고 그다음에 9월 모평 범위는 이제 이 세 권 전체가 되고 수능도 전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9월 모평 전에 8월 말까지 완료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에요. 근데 굳이 8월 말까지 안 하고 9월 넘어가서 10월 달까지 미루면 안 되는 것인가요? 안 된다니까. 9월 모평 이후부터는 학교의 분위기가 급격히 개판이 되는 거야. 이게 막 걷잡을 수 없이 개판이 돼. 학교생도 더 이상 못 잡거든. 수시와 논술도 성장이 더 이상 불가능해. 그 어떤 애들은 미리 수시된 아이들은 막 그냥 미쳐가지고 막 1반부터 8반까지 10반까지 막 뛰어다녀. 와 뛰어다니고 와 뛰어다녀. 그럼 뭐 나머지 애들은 막 그냥 이러고 있는 중이잖아. 이런 분위기. 이때는 현 상태라도 유지하면 되게 감사한 거지. 그리고 보면은 9월 모평에 이제 심하게 조지잖아. 그러면 애들이 살짝 마시는 애들 있거든. 뭐 막 그냥 막 수업 시간 때 막 젓가락 들고 수업을 해. 젓가락 들고 수업에 젓가락 왜 들고 있는지 자기도 몰라. 근데 젓가락 빼면 막 울어 막 이런 애들 되게 많아. 그러니까 막 정신적으로 굉장히 이제 억압이 된 것이겠지. 그러니까 9월 모평 이후부터는 사실 공부가 안 돼. 현 상태 유지하도록 해. 그러니까 우리가 꼭 8월 말까지 끝내서 돌리고 이제 그때 우리는 막 돌리거든. 딴 애들은 막 어떻게 할지 몰라서 하는데 우리는 돌릴 것이야. 그러니까 이제 3월 이후부터 수능까지는 수능 특강 인터넷 수능 완성을 집독할 것이며 그리고 그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부족한 부분이 있어. 내가 수능 특강의 4회차가 약간 조금 졸았는데 부족했는데 그 부분을 동영상으로 메이크업하는 거야. 다 찍어놓을 것이니까 메이크업해서 그거 체크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학원에 와서 모의고사 치고 그리고 또 비연계 듣고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따라가면서 이제 자료를 준비해주며 면 그걸 받아 먹고 하는 건데 중심되는 것은 특강 인터넷 수능 완성 이 연계 세 권이겠지. 그렇게 해서 쭉 나가는 것이야. 9월 10월 달쯤 되면은 물론 올해 항상 내가 말했잖아. 전국 1등도 불안하다고. 근데 그 전국 1등이 원래 우리 학원에 나왔잖아. 본유라고. 근데 본유가 그 전에 9월 모평 끝나고 학원에 왔었거든. 내가 지나가다 한번 봤었어. 넌 어떻게 하고 있냐 하니까 그냥 이렇게 말하더라고. 잘 모르겠어요 하더라고. 모르겠어요 하는데 그냥 해야죠 이렇게 말하지. 자기도 불안한 것이야. 근데 만점 나왔잖아.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게 수능 만점도 불안해. 9월달 되면 불안하거든. 그러니까 그 불안한 마음에서 막 이것저것 분위기 휩쓸리지 말고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롱런 하는 게 답인 거야. 그 누구도 수능 전에 완벽하게 난 자신 있어 하는 사람 없단 말이겠지. 그러니까 제발 부탁하건데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롱런 하도록 해. 자료를 잘 쌓아두고 이걸 공부를 당장 안 하더라도 쌓아두고 뭐 지진나면 마지막에 하더라도 하는 거지만 그때는 그때고 우리는 스케줄 잡아줄 테니까 스케줄에 맞게만 하면 돼. 제발 문자 좀 씹지 말고. 연계 방법이다. 그것이 자체 교재하고 자체 무한 반복 시스템을 할 것인데 요거는 이제 내가 만들 것이야. 이제 지금부터 되게 중요해. 만들어서 온라인에서 우리가 이제 빈칸 문제 또는 문장 넣기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너희들이 몇 회 몇 번만 딱 치면은 그 문제가 랜덤으로 쫙 나오게 할 것이야. 그래서 그 문제를 또 풀고 해서 계속 이제 그 연계 문제를 만들도록 우리 온라인 시스템을 한번 활용해 볼 것이야. 지금까지 활용 안 했었거든. 이제 올해 활용할 것인데 그 문제를 내가 직접 만들어 가지고 빈칸 문제를 만들고 순서 만들고 해서 난 4회가 부족했어요. 그럼 4회 딱 찍고 랜덤 찍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문제가 돌려지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는 나는 전체를 풀고 싶어요. 그러면은 수능 특강 인터넷 수능 완성을 클릭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 한 50문제 딱 해가지고 그 다음 딱 누르면은 랜덤하게 문제가 쫙 나와. 그때부터 이제 빵 찍어서 바로 지문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겠지. 교재 만든 방법은 설명해 줄 텐데 내가 이걸 지금 집어넣을까 말까 하다가 마지막까지 망설였었거든. 왜냐면은 이거는 내가 만드는 교재고 내가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 해왔던 방식이기 때문에 이 방식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에 뭐 또 많이 또 사람들이 따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나는 이제 괜찮을 것 같아. 왜냐면은 근데 보면 알겠지만 이거는 해본 사람밖에 못하거든.
왜냐면 이거 하다가 사람 죽을 수 있어. 그래서 한번 보여줄게. 축약문과 연상법을 쓸 것이며 지문 축약 등등등 쓸 텐데 지금 보여줄 것이 예상 문제 만들 것까지. 자체 모함 반복 시스템은 빈칸, 추론, 문장 넣기, 순서별을 세 가지 경우로 예상 문제를 만들어서 라이브러리 범위에 입력하면 유형만 입력하면 한 번 반복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아무 때나 반복하게 막 해줄 테니까 이건 지문을 숙지하고 암기하기 위한 뭐야? 지문 숙지 암기하는 거 비윤리적이 아닌 것인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따 보여줄게. 자, 잘 봐. 이제부터 처음에 너희들이 수능 특강을 보면은 수능 유형 완성 유형편 15-1이었거든. 이건 아무거나 내가 뽑은 거야. 그럼 너희들이 보면 이 지문을 보게 돼. 이 지문이 책이 지문이거든. 이 지문으로 이제 보통은 이제 EBS를 하면은 너희들이 이제 형편치라고 밑줄을 끄면서 이렇게 나가는데 시간 많이 걸려. 한 번 딱 하면 한 15분 걸리지. 난 여기다가 첫 번째 작업을 벌일 것이야. 1번 작업은 요걸 요렇게 만들어. 축약문으로. 지금 축약 좀 덜 된 거야. 나 축약되면 많이 지워. 여기서 이제 꼭 굳이 필요 없는 단어를 빼는 거야. 여기서는 in the process have puzzled 이 문장이 필요 없거든. 얼리니티가 중요하기 때문에 밑에 뭐 할 요런 걸 조금 더 빼. 지금 그렇게 많이 이제 축약된 거 아니거든. 진짜 축약되면은 한 2줄 축약되는 것이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 기관에 있는 누구누구의 어떤 철학자와 함께 공부했었던 누구누구라는 그러한 사람은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 문장 필요 없거든. 그래서 그 문장이 핵심적인 문장 빼고 문장 축약시키는 거야. 그럼 축약문을 만든 다음에 이 축약문에서 이제 색깔을 집어넣어. 색깔 집어넣으면은 이때 이제 파란색은 이 글의 주제문이야. 그리고 녹색 이거는 내가 시험에 나올 것 같은 이 빈칸 넣으면 분명히 이게 뚫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아마 downright frustrating이 나왔던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잘 기억도 안 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빨간색들은 요게 글의 중심적인 내용이야. 그러니까 파란색은 주제문이고 빨간색은 글의 중심 내용이고 그럼 녹색은 주제문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중에 정독할 때는 차근차근 읽어야 되지. 속독할 때는 요 색깔만 색깔 쭉쭉쭉쭉쭉 색깔 중심으로 보면은 한 개 뚝딱 되는 것이야. 근데 이렇게 보면 또 어렵잖아. 그래서 그 다음에 단계가 뭐냐면은 여기다가 내가 또 어휘와 구문을 삽입해. 이건 왜냐면은 이때 이 어휘 norm 알지 놈은 규범이고 deviation은 일탈이겠지. 그리고 이게 united는 통합이고 ornited는 소외고 그 다음에 formal informal predictable unexpected 요런 것들을 한다면은 이제 요렇게 하면 어휘가 준비되지. 그건 내신용이지. 그리고 to 꺾고 닫고 그 다음 뒤에 이 감정형용사니까 앞에는 투부정사 주어기 때문에 당연히 사물이니까 ing가 되겠지. 그 마지막에는 gratifying은 어디에 썼고 이제 gratification, gratifying 감정형용사 이제 그리고 이제 frustrating 요거도 감정형용사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요런 것들 전부 다가 만족한 저절한 어휘 문제거든. 이거 내신 준비용으로도 하고 어휘 준비용으로 하고 내신을 위한 것이야. 그리고 구문을 넣어서 이렇게 문법 만들어 주거든. 요거는 전부 다 뭐기 때문에 문법 내용을 보기 위한 것이야. 문법 원래 좀 더 만들어 주는데 어쨌든 그래서 문법과 내신도 같이 하기 위해서 중심 내용들을 이렇게 만든다는 것.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문법까지 만든 뒤에 이게 이제 힘들다. 여기다가 이제 멘트를 집어넣어. 따라서 여기 주제문 먼저 만들어. 그 나중에 이제 마지막엔 애들이 이거 보더라고. 주제, 내용, 주제 보고 색깔 보고 주제 보고 색깔 보고 주제 보고 색깔 보고 이렇게 하더라고 애들이. 여기에 또 내용 모를까봐 이게 지문이 되게 어렵잖아. 내가 어제 말했다. 현대미술 해서 이제 추상화 나오면 되게 어려워. 추상화. 어제 했잖아. 그 고등정규 심화반에서 이번 주에 추상화와 꿈에 대한 관련성. 형체는 없어 보이지만 분명히 의미가 있다는 것. 그러면 이제 부동의 동자라고 현대미술에 등등등등 요 그대로 내가 이렇게 딱 멘트를 쓰고 그 다음에 대지문 대제목에 한번 문단 제목 쓰고 한 개씩 이제 내용을 정리해 줄 것이야. 너희들 이렇게라도 EBS 상고를 다 추론하면서 넘어가야 되겠지. 이건 다 떠먹여 주는 거지. 끝나면은 분류와 난이도 삽입해. 따라서 이때의 난이도가 이게 별표 5개가 최고거든. 별표 5개 중에 5개를 주는 것이야. 너무 어려웠다 이렇게 주면서 그리고 분류를 해. A 여기서 없던 A와 B와 O와 B와 A 해가지고 이 A와 이 A는 같은 내용이고 B는 B 같은 내용이고 O는 새로운 내용이고 이렇게 해서 대중문화가 O가 되면서 이렇게 문단을 크게 분류를 해주는 것이야. 그런 다음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그림이 들어가. 이제 그림은 연상법을 위한 것이거든. 그래서 그림이 딱 기억나. 이거 알지? 어떤 그림이냐? 우리 수업에서 했잖아. 김환기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현대 대한민국 미술가 추상화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이 85억 3천만 원짜리. 이걸 보면서 이제 모나리자 그림과 이런 그림의 연상을 해서 가지고 이 그림이 나오면은 그 아이들은 이 그림을 막 기억해. 저작년에 이제 했을 때 내가 올해는 안 했으니까 작년에 이제 그 연기했을 때 애들이 했던 게 돼지저금통 했었거든. 그게 막 애들이 막 기억이 나더래.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또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연결을 쭉 해주는 거지. 연결해가지고 이 문장 다음에 이 문장 나오기 때문에 순서별 준비하라 해서 마지막에 나오는 게 원래 이 지문에서 이 지문 만드는 것이야. 근데 이렇게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는 시간이 뭐냐면은 대략 한 시간이 한 문제당
한 30분 걸리거든. 30분 걸리면은 이게 하루에 20문장 하잖아. 그럼 한 600분 걸리잖아. 그러니까 거의 한 3일 정도 이게 더 완전 몰입하는 거지. 그거 한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지. 이제 수업하려고 리허설을 또 해야 되겠지. 수업 준비하려고 리허설도 하고 최종 점검도 하고 문제 만들고 올리고 하다 보면은 정말 고3의 모든 시간을 다 퍼붓는 것 같아. 그래도 점수가 좋은 결과를 낳는다면 그거는 뭐 나는 그게 힘들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줄 테니까 이렇게 만든 자료를 가보고 정독하고 속독할 때는 요거, 그 다음에 색깔 쭉쭉 보면서 속독하면은 그거 거의 안에서 다 나오더라고. 이거 만드는 방법이었다. 그 다음 여기다 끝나간다. 자, EBS 지문 내용이다. 백그라운드 1권 150, 2권 100에서 나오는 지문이고 고난도 300문항 방어선 천재 1, 2, 3권에 거의 대부분 다 테마로 나와. 그리고 방어선 천재 중에서 한 문제는 작년에 수능에 나왔었어. 2020 수능 6월 대수능 올해다. 올해 대수능 모평 테마 볼게. 선택적 지각, 낙인효과, 외래종, 종의 다양성, 가성연령법, 반전 가능성, 갈포퍼, 공리주의, 벤담, 초적적 조건화, 그 다음에 그 스키너, 그 다음에 규범 등등, 자민종 주소, 화용론 등등등등등등등 이 모든 것들이 6월 대수능 모평 테마였었고, 이제 문제는 수능, 올해 수능 테마는 뭐냐면은 규범. 요거는 똑같은 거 나왔던 규범, 물론 지문은 다르겠지. 규범 거의 넓게 수강한 발전. 요거는 연속 10년째고 화용론 알지? 상황에 따라 단어가 어휘의 쓰임이 달라진다는 것. 이렇게 나와서 성급한 일반의 오류. 올해 나왔던 거 과학 상대주의, 이건 다 내가 설명해 줬던 거고, 이런 식으로 나왔던 테마이기 때문에 이 테마가 사실 1권에 150, 2권에 100에 다 있었고 1, 2, 3권에 다 있었을 거야. 다 있었을 것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공부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우린 본격적으로 고3 때 다 써먹을 것이니까 고3 한 문제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남들은 이게 곤욕이겠지만 우리는 이 그 EBS 내용들을 보면은, 나 EBS 첫 나오잖아. 그러면 그 밤새워서 봐. 소식 읽듯이 막 앉아서 키득키득거리면서 아 이게 나왔네 이거 너무 재수없고, 어쨌든 너무너무 난 재미있더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내용들을 한번 재미있게 한번 해보고 싶어. 아까 내 계속 수업에서 말하잖아. 내년 고3 정말 재미있게 보고 싶어. 그게 내 희망이야. 정말 재미있게 보고 싶어. 이런 내용도 나온다는데 거의 넓게는 우리 했던 데 거의 넓게 문명의 척도, 규범, 반대 일탈, 본성과 양육, 종의 다양성 뭐가 나올 것인가 난 너무너무 기대돼. 자꾸 말하는 거 재수없네. 자 볼게. 응시론 이건 별 의미 없다. 2019년 44만 8천 재학생, 졸업생 135만 명, 검정고시 11명, 12 상당하다. 합 60만 명이었는데 올해 알지? 올해 재학생이 6만이 사라졌다잖아. 그래서 사라졌던 6만 명이 어디 갔냐? 이제 진짜 출생률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 2020은 재학생 대신 재수생이 좀 많았지. 검정고시가 좀 많아졌고 이게 대안학교들이 많아진 것이야. 그래서 총 56만 400만이 떨어졌지. 하지만 별 의미는 없어. 우리는 그냥 뭐 1등급 되면 되는 거니까. 아까 말했다. 교육청 시험까지는 재학생 응시하게 돼. 이건 그들만의 리그라고 해. 하여튼 평가원 모의고사 6구 수능이지. 재학생, 졸업생 모두 응시하게 되지. 진검승부야. 근데 여기서 약간 좀 특이한 게 있는데 6월 평가원은 재학생과 재수생이 같이 치잖아. 그 전에는 재학생만 친다고? 근데 9월 평가원은 특이해. 재학생과 재수생이 나온 뒤에 그 다음에 반수생이 들어와. 이 반수생, 재수생이 지금 14만 명이잖아. 이 봐라, 비율이 엄청나잖아, 맞지? 14만인데 지금 이제 N수생들이 지금도 보면은 만점이 만반이거든. 반만 갖고 간다고 생각하는데 반을. 근데 N수생만 들어오면 되는데 이때는 반수가 들어와. 근데 반수한테는 별명이 붙여 있잖아. 반수 별명이 바로 천하무적 반수라고. 서울 연대 애들이 서울대 가려고, 중대 애들이 연대 가려고 이렇게 하니까 천하무적 반수인 거야. 얘들이 들어오면 또 지각 변동이 생겨 판세가 달라지는 것이야. 근데 수능 때는 조금 더 이상해. 재학생이 재수생, N수생이 포함되잖아. 그리고 반수생이 포함되었잖아. 근데 듣보잡이 포함되는 거야. 얘는 정체할 수 없는 거야. 얘들은 뭐냐면은 1월달에 그 산에 올라가. 절에 올라가 막. 절에 올라가가지고 뭐 거기서 막 1년 동안 6월 6월 안 내려와. 안 내려오다가 막 그때쯤 돼서 막 슬금슬금 막 뭐 호랑이처럼 내려오는 것이야. 내려와가지고 수능 때 이제 막 수염 길러서 막 치우는 애들. 그러니까 얘들은 막, 그러니까 전국에 보면 수능 전에 보면 전국 산에서 막 산도 막 내려오거든. 내려오는 게 전부 다 이 듣보잡이지. 정찰할 수 없어. 얘들이 이제 완전히 꼴통인지 짝퉁인지 아니면 진검인지 모르는 것이야. 그 듣보잡인 애들까지 완전히 다 섞어버리면 수능 때는 이제 그냥 엉망진창. 도통 이제 그러니까 막 알 수가 없는 춘추전국이지. 이런 시대가 되는 거지. 그때 우리는 고고의 그런 능력으로 그냥 시험을 치면 되는 것이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많다 하더라도 뭐 별 상관없잖아. 우리한테는 이런 인원 같은 건 의미가 없는 것이며,
등급 컷은 내년 더 달라질 것이야. 그러니까 항상 이제 6월, 9월 중반쯤 되거든. 작년에는 이제 6월, 9월이 어렵기 때문에 5.3이고 올해 6월, 9월 좀 쉬웠기 때문에 7.43인데 뭐 이걸 반 나눌게. 항상 재학생, 재우생, 졸업생, N수생이 반이니까 현역과 예비역이 반인 거야. 반 나눠 간다면 한 3.7이겠지. 한 100명 중 4명이기 때문에 1등급 비율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겠지. 우린 여 안에 다 들어가야 돼. 나는 목표가 내년에 거의 전부 다가 1등급이면 좋겠어. 따라서 이 안에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반 전체 인원이 많다 하더라도 그는 자기 공부를 하면 될 것이 상관없고 어쨌든 우린 그렇게 수업해봤잖아. 그러니까 이 전체가 다 1등급이었으면 좋겠다는 거. 그럴 난 자신 있거든. 자신인데 너희들이 어떻게 따라주는가에 따라 달리는 것이야. 그러니까 제발 좀 문자 씹지 말고 그리고 카톡 그 말했더라? 카톡 친구? 이게 아니고 하여튼 뭐 그거 하면은 그 같이 한번 하고 그리고 질문 있으면 원장님께 올리도록 해서 계속 이제 같이 같이 좀 해보자고. 그렇게 고3 마음가짐. 자, 첫 번째 마음가짐. 이건 내가 지금까지 쭉 보면서 이제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야. 먼저 1희 1비 하지 마라. 1희 1비 이거 알지? 한 번 시험 잘 치면 너무 기뻐서 그냥 좋아서 죽으려고 그러고 이게 있지. 모의고사 치면은 학원에서 치는 거야. 이게 진짜 모의고사 아니야. 학원에서 치면은 한 번 쳤는데 이번 주에 쳤어. 그러니까 만점이 나왔어.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갈 때 막 점프 날아가면서 막 그냥 가. 그 다음 주 시험을 쳤는데 완전 조진 것이야. 그러니까 완전 그때부터 막 하늘이 꺼지는 것 같아. 이거는 뭐 진짜 종말이 온 것 같아. 막 그렇게 울면서 막 그러는 거지.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주에 잘 치면 웃고 그 다음에 울고 잘 치고 웃고 그러면 나는 괜찮거든. 근데 옆에 계신 어머니 못 산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겠냐. 그 사람이 이게 다중도 아니고 이거 매일 바뀌니까. 물론 이제 6월 시험 치고 좀 못 쳐가지고 보면은 이제 내가 지나가다가 엘리베이터 띵 거리는데 어떤 여자가 내렸는데 나는 이제 학원에 있었거든. 저기 보니까 여자가 있는 거야. 얘가 그때부터 나를 보고 울고 있는 거야. 울면서 이제 다가오는 건데 그땐 진짜 마음이 정말 아프더라고. 그러니까 우는 게 보여. 저기서 나는 여기 있고 우는 게 보이는데 다가오면서 점점점 흐느끼고 있는 중이야. 이게 쌓였던 게 막 푸는 거지. 나를 보고 정말 마음 아프더라고. 그렇다 하더라도 112 하지 말라고. 어쨌든 잘 쳤다고 자만하지 말고 못 쳤다고 좌절하지 말고 롱런 하서 나가라는 것이겠지. 열심히 하다 보면 또 그에 대한 결과를 받겠지. 2번 조심해라.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건데 항상 보면은 그래. 이제 처음에 시작했거든. 근데 1회, 2회, 3회 해서 다 못했어. 그럼 저는 이미 늦었어요.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거 참 바보 같지 않냐? 아까 말했잖아. 늦은 거라는 게 없는 난 옛날에 생각했었거든. 솔직히 난 옛날에 생각한 게 뭐냐면은 1월달 안 늦었어. 내가 혹시나 연계를 조금 공부 안 해가지고 2월달 됐어요? 안 늦은 것 같아. 5월달이야? 안 늦은 것 같아. 6월달이야? 안 늦은 것 같아. 7월달이야? 안 늦은 것 같아. 8월달이 안 늦은 것 같아. 9월달 평가원 쳤어? 그때는 늦은 것 같아. 근데 난 그렇게 생각했었어. 근데 작년에 지진난 그 애를 보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은 솔직히 일주일 전도 늦지는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난 들었었어. 이게 늦은 거는 없단 말이야. 늦었다 할 때 되돌아보면은 늦다고 생각할 때 그때 했으면은 지금 생각하면 그때 빠른 거였거든. 그러니까 늦은 거 없으니까 끝까지 달려가란 말이야. 그리고 제발 좀 스케줄 잡아준 대로 따라가면은 늦은 거 없어. 나는 항상 빨리 끝내줄 거니까.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이거는 삼국지에 제갈공명이 말했단 말이지. 원래는 수인사 대천명이었는데 근데 이제 진 대천명 이거 뭐냐면은 이거지. 보통 사람들이 앞에는 다 빼버리고 대천명에서 하늘의 뜻을 기린다. 그래 결정론이야. 내가 시험을 잘 치고 못 치고 결정돼 있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내가 수능을 조질지 않을지 이미 결정됐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야. 그럼 나의 자유의지를 통한 공부는 필요 없는 거잖아. 여기서 말하고 뭐냐면은 자유의지가 아니고 하늘의 뜻을 이제 기다린다는 건 맞아. 하지만 그 전에 나왔던 진인사, 사람이 할 일을 다 하고 그 다음에 하늘의 뜻 기다린다는 것이야. 내 할 일을 다 한 뒤에 겸손하게 한번 뜻을 기다려보자는 거.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보자는 것이야. 나의 일을 다 하지 않고 하늘 뜻만 기다린다면 그건 잘못된 결정론이지. 따라서 내 할 일을 다 먼저 다 하라고. 그런 다음에 뜻을 기다린다면은 그때는 하늘이 도와주지 않겠냐 이 말이겠지. 그러니까 내 할 일을 먼저 최선 다하라고. 정말 멋있게 다하라고. 너희들 모르겠지만 옆에 어머니께서 아실 텐데
그 You Call It Love라는 영화가 있거든. 그 내가 그때 어릴 때 소피 마르소를 좋아해가지고 소피 마르소 You Call It Love가 있는데 그 소피 마르소가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냐면은 걔가 남자친구를 기다리는데 그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카페에 가는데 카페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화장실로 가. 화장실에 변기 뚜껑을 내려놓고 그 안에 딱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거든. 나는 그때 그 모습이 야 정말 좀 찌질하다 이게 아니고 와 진짜 멋있다. 어떻게 공부를 이렇게 그냥 짬짬이 하는 모습들 이게 너무너무 멋있더라고. 그리고 놀 때는 막 직상에 놀아 재밌게. 그러니까 이제 고3이라는 시간이 된다면은 정말로 그 시간이 부족한 시간이 되게 부족하거든. 그때 짬짬이 공부하는 거. 엄마 차 안에서 버스 안에서 가끔은 이제 쉬는 시간에 또는 어디에서 내가 어디라도 내가 책을 들고 짬짬이 공부하는 그 모습들 그게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겠고 또는 그게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못 낳을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 그러면은 딱 좋은 점이 후회가 없는 거야. 그럼 재수하겠다 말 안 하거든. 처음부터 재수하겠다 마음 들고 그냥 나가면 그건 아무것도 안 되잖아. 처음부터 그렇게 열심히 하면은 재수를 안 해. 왜냐면 이게 내가 하는 최선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화장실에서 앉아서 공부하는 그 모습이 나는 그렇게 너무 멋있었던 거지.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하나의 뜻을 기다리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도와주시겠지. 이거는 뭐 회담이지만 보통 이제 뭐 내 100%를 다 한다면은 내 할 일 하면 50%, 하나님 50% 도와주시잖아. 이제 이게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거잖아. 근데 이제 나는 교인이니까 이제 기독교적인 원리에서는 그게 아니래. 기독교적인 원리에서는 내가 50%하고 하나님 50% 도와지 100% 되는 게 아니고 내가 100%를 하면은 하나님 100%를 더 얹혀주시는 거야. 그게 200%가 된다는 거야. 그게 정통 기독교의 원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특히나 100%를 하라고. 200% 도와주실 거니까. 그 외에다도 100% 하라고. 그러면은 또 그만큼 100% 도와주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건곤일척 요거는 뭐 유방과 하운우가 이제 그 중국을 그 상대로 중국을 가지고 싸우다가 했던 그 말 건곤일척 이제 바야흐로 빠졌네. 바야흐로 하늘과 땅을 걸고 내가 마지막으로 한판 결행하는 단판의 승부가 건곤일척이야. 이제 이 수능의 마음을 이 건곤일척의 마음으로 가지라고. 이거 내가 항상 고3 때 말해주는 건데 한문을 못 써가지고 그 한문을 하는 걸로 쓰지만 하늘과 땅을 걸고 바야흐로 마지막으로 결행하는 단 한판의 싸움. 이게 바로 건곤일척. 이게 수능이 돼야 된다는 그 말이겠지. 따라서 진인사대청명의 마음으로 일희일비하지 않고 건곤일척의 정신으로 단판 승부로 달려간다면 고3 이 시간을 최선 다해서 갈 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최선 다했다면 그냥 대학교 가도록 해. 재수하지 말고. 그리고 그 마음가짐으로 간다면 대학교에 가서 과 탑을 하도록 해. 그러면은 유학할 수 있거든. 유학 가서 공부하도록 해. 그게 내가 보기에는 더 빠른 길일 수 있어. 자,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다. 검의 재질은 결정되었다. 이거 항상 말하지? 검의 재질이 결정되었어. 이제는 나무검, 이거는 내가 분당 맹모이라는 건 사이트 난 모르지만 거기다가 이제 부탁해서 내가 올렸던 글 중에 한 개인데 검 재질이 결정되었다. 이제 올라오면 난 딱 보여. 얘는 황금검, 얘는 이제 그 돌검, 얘는 강철검, 얘는 구리검, 얘는 바위검, 얘는 나무검, 얘는 종이검 결정돼 있거든. 더 이상 바뀌지 않아. 바뀌지 않거든? 그럼 그걸로 끝인 것인가? 아니야. 황금검이라도 뭐 하지 않으면 갈지 않으면은 그 검은 사람을 죽일 수 없어. 하지만 나무검이라도 갈고 닦아서 날카롭게 하고 사람을 찌르면 죽일 수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내가 항상 말하는 게 이거잖아. 이게 종이잖아. 종인데 종이를 뭉퉁하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은 안 아프지. 근데 내가 장난으로 애들한테 너 손 대보라고.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싹 이렇게 하려고 해. 싹 하려고 하면 애들은 흠칫 놀래거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손이 빛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이상 검의 재질 따지지 마. 검의 재질은 지금 바뀌지 않아. 그 검의 재질을 가지고 최대한 갈을 날고 닦으라고. 그러면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검을 갈고 닦으면은 짧은 시간에 그 1등급 나올 것이며 검의 재질이 낮은 아이들은 갈고 닦으면 시간이 좀 걸리지만 1등급에 나오긴 나올 것이야.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이야. 그러니까 그건 지금까지 공부 양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어쨌든 나를 갈면은 점수 나올 것이니까 최대한 나를 갈도록 해. 나를 가르라고. 질문 더 간다.
연계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때는 이제 빨리 결정해서 연계를 안 하는 학원으로 옮겨야 돼. 안 하는, 아니면 연계를 안 하고 비연계만 주구장창 듣든가 해야 됐지.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보기에는 그 아이들은 마지막에 되면은 우왕좌왕하더라고.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게 문제지. 그럼 지금까지 했던 게 다 가능해요? 이게 다 가능해요? 이게 가능해요? 가능해요? 나는 가능해. 나는 만들 것이야. 하지만 문제는 지금까지 다 가능해 왔어. 예를 들어주면은 아이들이 몇 년 전에 아이들이 이제 우리 고3 아이들이 다 이제 수능 끝나고 나가지고 한 1월 달에 이제 알바를 하러 와가지고 이제 알바 끝나고 이제 겨울방학이 끝나가지고 내가 걔들을 술을 사줬어. 술 마실 수 있나 걔네? 술 마실 수 있는 되는 나의 아이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고깃집에 가서 밑에 있는 고깃집에 술을 사줬는데 애들이 그때 진짜 많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선생님 지금도 그 지문이 기억이 나요 이러는 거야. 난 한편으로는 되게 마음이 아팠어. 얼마나 내 고3 때 잡아가지고 계단에 외우고 했으면은 지금도 지문이 기억나요 하더라고. 지금도 그 책을 펴면 지문이 기억난대. 그리고 한 번 돌리는데 시간이 엄청 짧게 걸린대. 가능해왔거든. 앞으로 가능할 것이며 가능하니까 믿고 그냥 하라고. 그리고 대부분 고3들은 전 고3들은 연기할 능력이 없어. 왜냐면 글을 못 읽어. 이미 그 선택적 지각에 대한 글을 고3에 읽기엔 너무 어려워. 단어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실력을 변별하는 차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거지. 연결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은데 그거는 연결 작업이 너무 시간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이야. 이제 조심해야 돼. 연결은 필요 없어. 그 사람들 대부분이 보면은 욕하는 거 아니야. 항상 그랬던 것 같아. 대부분 기출 문제를 풀어. 근데 알잖아. 연계 지문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게 이게 보통의 그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 아까 말했지만 내가 이거 하려면은 너희들은 모르겠지만 한두 번은 그 응급실 가야 돼. 연계를 맞아야 되거든. 안 그래도 지금 공황장애인데 응급실까지 가고 이러면은 나는 기억나는 게 이 지문 할 때 공황장애 한창 중간이었었거든. 지장년이기 때문에 한창 중간에 만들었는데 그냥 울면서 만들었거든. 내가 한번 진짜 울면서 만들었거든. 막 질질 울면서 만들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했다. 내가 끝까지 했는데 원래는 조금 덜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만들고 이제 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기출문제, 나도 기출문제 풀면 안 만들어도 상관없어. 3일 동안 이걸 만들어야 되잖아. 하지만은 이 방법이 그나마 가장 너희들한테 시간을 줄일 수 있고 가장 시간 소모를 적게 하며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는 건 맞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뭐 링걸 몇 번 맞으면 돼. 그리고 너무 많이 아플 때 있잖아. 너무 많이 아프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지문이 다 준비가 안 됐어. 22문항인데 21문항밖에 준비 안 됐어. 아니 또는 준비가 덜 되면 그때는 내가 문자 보낼게. 사실대로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아직 다 못 만들었으니까 이게 정말 힘들거든. 그러니까 한 주만 여유를 달라고 진짜 부탁을 할 것이야. 그래도 진도에는 절대 차질 없이 할 테니까.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유튜브도 올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조금 좀 도와주고 그리고 좀 양해를 좀 많이 구하고 좀 서로를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하다 생각하고 나는 얘들 참 불쌍하거든. 그래서 내가 수업 좀 말하잖아. 선생님이라 하지 말고 고3 때는 형 오빠라 하라고. 오빠는 좀 그렇지만 형이라고 하라고. 그렇게까지 좀 친하게 지내자고. 대신 너희들도 나를 불쌍하게 여기면서 조금 힘들면은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고 그렇게 할 테니까 하다 보면 알게 될 것이야. 시간 너무 많이 걸리니까 다시 말할게. 시간 많이 안 걸려. 진짜 안 걸려. 마지막 가면 오히려 이렇게 넘기는 게 훨씬 더 빨라. 비연계는 또 준비가 된 상태가 또 준비를 할 거니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아니고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누리고 싶은 가장 이기적인 경제학적 원칙을 우린 따라갈 것이야. 자, 목표는 전원 1등급이다. 다시 말할게. 2등급도 맘먹지 말고 전원 1등급이니까. 그래서 2등급으로 훅 내려가 버렸어. 어쩔 수 없는 것이지. 하지만 일단은 목표 1등급으로 잡고 가라고. 내가 지금 3등급이야. 1등급 잡고 가라고. 항상 그래 왔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며 그렇게 해 올 것이니까. 같이 옆에서 들어주신 어머님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부족한데 또 저한테 맡겨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 어쨌든 저는 최선 다할 것이지만 혹시나 건강 문제 때문에 중간에 한 해, 2회 정도 휴강을 하면은 그때는 제가 꼭 그걸 메이크업을 꼭 할 것이어 해서 8월 전에는 완전히 끝낼 거고 마지막까지 얘들을 돌리면서까지 문자를 주고 또 데려와서 시험도 치게 하면서 마지막까지 책임을 잘 져서 1등급 꼭 다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머니는 아이들 잘 챙겨주시고 가끔씩 아이들이 신경 좀 많이 부를 때가 있을 거예요. 제가 보니까 항상 그렇더라고요. 아이들이 신경 좀 많이 부리고 그때는 어머니께 따로 문자를 드립니다.
이게 어머니들이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고3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런 책임감도 있을 것이며, 그리고 이렇게 잘 넘겨주시면은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 어머니께 되게 감사하게 느낄 것이며 효도할 것이라고 그렇게 저는 분명히 믿고 있으니까, 좀 아이들이 많이 짜증내고 하더라도 1년만 잘 담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 수능 치고 짜증내면은 그때는 좁혀버리시면 될 것이고, 이제 잘 1년 동안 잘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 저도 야단 잘 안 칩니다. 왜냐면 고3 때는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상생하면서 할 것이고, 너무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때는 야단 칠 것이고요. 그래도 안 한다면 내보내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스스로가 다 알아서 할 것이니까, 고3이니까요. 그렇게 잘 하고 열심히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을 감사하고, 그리고 너희들도 잘 듣고 그렇게 하면 될 것이고, 최선 다해서 서로 잘 하자고 그렇게 해서 오리엔테이션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그리고 가정에 항상 평안하시기를 항상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